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네네. 인하대학교에서 벌어진 맞아요. 성폭행 후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촬영을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범죄고 그러니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맞아요. 그죠? 또 범죄 장면이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저번 주 금요일 경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라는 네. 기사가 떴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로 송치될 때 경찰이 이제 그 의견을 붙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죄들로 송치가 됐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간간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간 이후에 그것과 인과관계 있게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중간간 치사로 볼 거냐, 내지는 중간간 살인으로 볼 거냐인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간 치사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간 치사죄를 일단은 주 범죄로 그렇죠.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네. 검찰로 송치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그 성폭행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게 맞냐? 그렇지. 라는 것 때문에 그때 저희가 영상 촬영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영상을 촬영했다, 그 성범죄 순간을 촬영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화면이 잘 촬영되지 않고 녹음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언론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맞아요. 그 행위는 어떤 범죄로 기소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송치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네네. 성폭행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를 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뭐 동의했을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영상이 촬영됐다 네네. 라고 하면 이제 성폭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이제 성립을 할 거고, 그렇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그렇죠. 만한 신체 어느 부위라도 그렇죠. 촬영이 조금이라도 됐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제 그 카메라 이용 촬영죄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 네. 이게 지금 화면이 제대로 촬영이 안 됐다, 네네. 목소리만 들린다 네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화면은 촬영이 안 되고 목소리만 들린다 라고 하면 녹음을 했었어야지, 그지? 그렇지. 녹음을 하는 건 우린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화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찍지는 못하고 목소리만 녹음이 됐다. 그래서 라고 화면도 하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저걸 그렇죠. 찍으려고 했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증거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 가해자의 자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만약에 그럴 가해자가 수도 있죠. 자백이 없으면은 이거를 그냥 녹음만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근데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녹음을 하려고 했으면 녹음 기능을 이용해야지. 그건 맞죠. 왜 동영상을 찍습니까? 저는 녹음 기능을 이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그냥 녹음 기능으로 썼다라고 할 수 이제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별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이 이게 네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수냐 기수냐는 실제로 화면이 제대로 찍혔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오디오를 찍지, 오디오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동영상 기능을 활용했는데 화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들렸다 네. 라고 하는 건 찍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으로 뭐죠? 미수범. 그죠. 이건 이건 성폭범의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아마 그 송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생각은 아무래도 그 영상을 켜고 녹음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백 진술까지 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송치할 수 있었겠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저번에 그 중간간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미수범까지 이제 덧붙인다고 된다면은 우리가 그 처벌할 수 있는 법정형은 어떻게 되죠? 이렇죠. 이제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는데, 네네. 미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따로 형을 두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기수범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 임의적 때문에 감경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은 그렇죠.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징역형만 가지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네. 10년 이상 그리고 네네. 30년 이하의 범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간간 치사로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니까 하나의 범죄로 봤을 때 네네. 10년에서 30년까지인데 네네. 여기에다가 경합범 가중을 하면 원래는 그 중한형의 2분의 1. 2분의 1을 가중하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이상
45년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30년에다가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7년 합쳐도 맥스가 37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합친 맥스를 가지고 네. 상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럼 37년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 미수범 감경을 한번 했었다 네네. 라고 하면 33.5년 네네. 33년 6월 됐고. 정도까지가 됐고는 뭐 됐어요. 이 정확한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임의적 감경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만은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조민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3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이제 다스릴 수가 있겠다. 당연히 무기징역도 이제 선고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됐다는 거를 보고 송치된 죄명이 어떤 건지 한번 추측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더불어서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유튜브나 유튜버들이나 인터넷 네티즌들이 신상을 많이 털고 있다고 해요. 아,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가해자든 뭐 피해자든 누구든 간에 신상을 이제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상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누군가 개인의 이제 신상을 털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주변 사람들까지 좀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할까요? 그 이나대 성폭행 사건이 네네네네.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발전한다는 게 수사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네.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을 때마다 법률적인 현안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죠. 여기까지는 사실 어디까지나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거를 보고서 그렇죠. 저희가 추측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거고 경우에 따라서 보안 수사에서 그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또 계속해서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또 추가적인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